자, 그럼 이번에는 오토메이터에서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는 수라는 얘기입니다. 변하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작업 흐름을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OX10 요세미티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 실행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오토메이터의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OX10 요세미티라는 텍스트는 정적이죠. 고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텍스트 흐름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항상 OX10 요세미티라는 이름만 어떤 파일들이나 폴더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다시 이 작업 흐름 파일을 열어서 여기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파일이나 폴더들을 쭉 선택하고 나서 특정 이름을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어떠한 입력 창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해당 텍스트를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면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토메이터가 제공하는 변수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것인데요. 변수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는 동작을 실행을 할 것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는 동작은 텍스트 분류에 다음과 같이 텍스트 요청이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 요청 동작을 맨 위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 흐름이 실행이 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지정할 파일 명이나 폴더 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답변을 입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하위의 조건은 답변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이름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요청이라는 동작이 실행이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지정할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지정할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입력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macOS 10 요세미티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파일명 지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면 느낌표가 나타나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요청받아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 그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변수라는 것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변수라는 것은 여기 동작의 옆에 변수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시스템 이미지 유틸리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네임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값 가져오기라는 동작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변수값이 이미지 네임 1이라는 변수값이 다음과 같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네임이라는 변수도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값을 우선 다음과 같이 삭제를 하고 다시 동작으로 가서 동작에서 보관함을 선택한 후에 여기서 변수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변수의 값 가져오기라는 동작이 있고 그 위에는 변수값 설정이라는 다음과 같은 동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변수값 설정이라는 동작을 텍스트 요청과 선택된 find 항목 가져오기 사이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 네임 1 새로운 변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새로운 변수를 눌러서 생성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이 새로운 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input name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input name, 입력받은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input name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했고, 자, 그러면 텍스트 요청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텍스트가 input name이라는 다음과 같은 변수에 할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선택된 find 항목 가져오기가 실행이 돼서 finder에서 우리가 선택된 항목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find 항목 이름 변경에서 새로운 이름 부분에 우리가 변수명을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수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보기를 한번 해보죠. 메뉴 막대에서 보기 메뉴를 눌러서 변수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작업 흐름 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변수를 잡아서 새로운 이름 옆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input name에 할당된 값을 새로운 이름이라는 부분에 값으로 할당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finder에서 파일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창이 나타나고, 이 창에 제가 macOS 10 요세미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명 지정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돼서 이 파일들의 이름이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macOS 10 요세미티 그리고 밑줄하고 01.jpg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누르면 지정할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다시 원래 이름으로 지정을 해보죠. 요세미티 하고 파일명 지정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활용한다는 것은 좀 더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작업 흐름을 단순히 어떠한 이미지나 어떠한 특정 파일들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파일들에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변수를 활용해서 작업 흐름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작업 흐름을 좀 더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